안녕하세요. 해커스학원 강남역 캠퍼스 김현서입니다. 오늘의 토익 총평 저와 함께 알아보실 텐데요. 자, 본격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 일단 진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새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거기에 비까지 와서 습하고 체력적으로 정말 힘든 요즘인데 이런 날씨에 놀러 가도 시원찮은데 토익 공부하랴 시험 보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하신 만큼 실력 발휘 제대로 하고 오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토익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먼저 유용한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커스 영어 영문으로는 hackers.co.kr에 꼭 들어가 보세요. 무료 자료와 오늘의 총평 강의 같은 무료 강의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커스 어학원과는 다른 사이트라는 점도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LC, 저와는 파트 2와 4를 알아보실 텐데요. 오늘의 난이도를 날씨 이모티콘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파트 2는 일단 중상, 파트 4는 상이었는데 자, 파트 2는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파트 2는 최근 들어서 우회적 응답이 늘 출제가 되고 또 일정 이상의 난이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 시험 정도는 뭐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점을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근데 파트 4는 어려웠던 질문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오늘의 날씨처럼 먹구름이 끼고 막 비가 줄줄 내리는 이런 이모티콘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우리는 파트 2부터 함께 보실 텐데 먼저 문제 구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 의문문 12개에 비의문사 의문문 13개의 구성을 보였고요. 그리고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구체적인 6하 원칙들이기 때문에 yes나 no로 답변을 하면 잘 제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 점을 역시나 어김없이 꼭 지켜주셔야 했고 그리고 비의문사 의문문에서는 평서문이 조금 높은 구성을 보였습니다. 자, 이 중에 포인트로 우리가 부정 의문문과 선택 의문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선택 의문문부터 함께 예시로 보실게요. 자, 선택 의문문은 너 A가 좋아, B가 좋아 라는 선택을 물어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너 강아지가 좋아, 고양이가 좋아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강아지, 나는 고양이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이 나오면 상당히 난이도가 쉬운데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Do you want to go to the market today or tomorrow? 나는 뭐 오늘, 나는 내일 이러면 상당히 쉬운데 예시를 보세요. I have lots of things to do now. 나 지금은 할 게 너무 많아. 즉, 오늘은 안 되고 내일 가고 싶다는 거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나타낸 거죠. 이럴 때는 좀 더 정확한 듣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Have you finalized the report or are you still working on it? 너 레포트 끝냈어? 하고 있어? 둘 중 하나를 그대로 받는다면 쉽겠지만 I'm working on it. 받고는 있는데 뭔가 말을 덧붙이죠. But almost done. 하지만 거의 다 했어. 즉 이렇게 뭔가 말이 붙게 되면은 만약에 이거를 못 듣게 되면은 상당히 찝찝하게 돼요. 아, 혹시 이 말이 뭐지? 이 말 때문에 혹시 답이 안 되는 건 아닌가? 하지만 역시나 정확한 듣기를 하셨다면은 정답이 된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부정의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부정의문문에서는 should we organize 이 부분을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그대로 부정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해석을 했을 때 한국어에서는 네,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해야 하지만 영어는 이렇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상대방이 부정으로 묻던 혹은 그냥 긍정으로 should로 묻건 자기 입장에서 맞으면 yes 긍정으로 가야 되고요. 아니라면은 no 부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이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아 라고 가버리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얘를 긍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셔야 영어 대답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성우가 shouldn't 이라고 하면 머릿속에서는 should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should we organize? 우리 준비해야 돼? 보스가
하도록 말했어. 이렇게 가셔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정의문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서 영어 대답에서는 어차피 부정으로 묻던 긍정으로 묻던 똑같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자라고 기억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파트 2에서 늘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토익 문제는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쉬운 문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중하의 난이도가 골고루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파트 2에서 좀 쉬운 문제들은 다들 잘 어느 정도 다 풀게 되는데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원인을 알고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트 2의 난이도를 업시키는 요인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긴 질문들인데요. 짧은 질문들은 사실 다 잘 해석을 하죠. 하지만 질문이 길어지게 됐을 때는 당황을 하게 되고 또 까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Who will sponsor the inter-school sports tournament this year?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일일이 다 해석하려고 만약에 한다고 해보세요. 이 학교 간의 스포츠 경기 막 이번 연도에 막 해석을 하고 있으면 성우는 이미 보기를 읽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문이 길 때 이걸 일일이 다 해석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이 모든 거를 다 기억하려고 하신다면은 알맞은 정답으로 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일일이 다 하거나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를 쭉 들으면서 그래서 질문의 요지 누가 스폰서 할 거냐고 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C까지 이어져야 올바른 정답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질문이 길 때 그거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포인트는 대부분 앞에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영국 호주 성우 발음인데 우리는 미국 성우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미국 영어를 배웠기 때문인데 영국 호주 성우가 나왔을 때 이 파트 3, 4는 못 듣더라도 좀 유추라도 하면서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고 또 파트 1은 좀 쉽잖아요. 그래서 파트 1은 그냥 뭐 어느 정도 하는데 파트 2는 이렇게 놓치게 되면은 찍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물론 뭐 사운드 오답이나 엉뚱한 대명사를 활용해서 오답 소거법을 활용해서 좀 제거할 수는 있긴 하더라도 그래도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히 듣는 연습, 특히나 내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 영국 호주 발음을 자기가 쉐도잉하면서 정확히 잡아내려는 연습을 하셔야 파트 2의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를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우회적 응답인데요. 뻔한 대답들, 예를 들면 뭐 where 질문의 장소, who의 뭐 사람, when 시간 이런 답변만 나오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약간 빈출 답변도 출제가 되지만 우회적 응답, 좀 창의적이고 뭔가가 생략되고 말하고 이런 답변들은 사실 출제 트렌드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에 맞춰서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우회적 응답도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회적 응답은 참신한 답변, 그리고 뭔가를 생략하고 말하는 답변, 그리고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거나 되묻는 답변으로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1번과 3번에 대해서 오늘은 예시와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참신한 답변부터 보도록 할게요. Which contractor? 자, contractor는 계약업자로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한국어에서 계약업자라는 말을 쓰지를 않잖아요. 하청업체, 계약을 따내는 하청업체로 해석을 해주시고요. 어떤 하청업체를 선택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뻔한 답변이라면 뭐 어떤 회사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겠지만 대답을 볼게요. 우리 상사가 나에게 리스트를 줬어요. 그 리스트에서 선발을 해야겠다라는 좀 답변을 약간 창의적으로 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를 볼게요. When are you able to deliver the package? 언제 배달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좀 뻔한 답변이라면 나 몇 시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나는 지금 available 하지 않아요. 지금 안 된다. 라는 답변을 통해서 역시 우회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Do you know when the copier became out of ink? 언제 고장났는지 알아? 뻔한 답변이라면 언제라고 답변을 하겠지만 I was on leave. 나 휴가 중이었어.
즉 모르겠다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글로 쓰여진 걸 보면은 사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우회적 응답은 좀 뻔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들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LC가 안 됐을 때 더욱더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 답변 세트들을 많이 알아주고 또 정확한 듣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Can I lunch now? 나 지금 점심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다 없다 하면 되는데 너 너무 늦게 왔대요. 즉 못 먹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 거죠. 급식실 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전에 급식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가면은 다 떨어져서 못 먹잖아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Are you planning to go to the training session? 너 트레이닝 갈 계획이야? 간다 안 간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only new hires. 자, new hire는 hire가 고용하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였을 때는 신입사원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신입사원들만이 should attend, 참석을 해야 한다. 즉, 나는 안 가도 돼. 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좀 뻔하진 않죠? 약간 참신해요. 다음은 Would you relay this information to the marketing department?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했듯이 질문이 이렇게 길더라도 앞부분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 전달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I should leave now. 나 지금 떠나야 돼요. 즉, 못 전달해줘요. 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답변들이 정말 좀 참신한 편이죠? 자, 다음은 Are there other applicants who want to do this job? 이거 하고 싶은 다른 지원자들 있었나요? 뻔한 답변은 있다 없다가 되겠지만 이 답변을 볼게요. Mike said he missed the deadline. 마이크가 데드라인을 놓쳤다고 했어요. 즉,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놓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역시나 좀 참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3번 추가 정보와 되묻는 답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Who can clean the room for the guests? 누가 방 청소할 수 있나요? 누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뻔하지만 When are they supposed to get here? 그들이 언제 오기로 되어 있나요? 자, 그리고 이 표현도 잡아주세요. be supposed to, 예정돼 있다라는 빈출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언제 오도록 되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되묻는 거예요. 역시나 뭔가 약간의 우회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다 이런 뻔한 답변보다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파트 2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여러분 이제 한숨 좀 돌리시고 파트 4로 이제 들어가 보실 텐데 제가 수업이나 스터디에서 학생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파트가 가장 고민이냐고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는 파트 4가 제일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파트 3에 비해서 파트 3는 남자랑 여자가 좀 대화를 하니까 그래도 좀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주고받는 텀이 그래도 있는데 파트 4는 그냥 한 번 놓치면 쭉 미끄러지듯이 한 명이 쭉 말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 4는 좀 빠른 거를 잡는 연습을 많이 좀 해주셔야겠고 특히나 내가 파트 4가 만약에 약한데 파트 4가 오늘처럼 어렵게 나왔다 하면은 정말 이거는 미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 4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해주셔야겠고 자기가 약한 파트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파트 4 먼저 문제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Excerpt from the meeting, 회의 발췌 2개, 연설, talk speech 2개, 메시지는 1개, 자, 그리고 설명, instruction이 1개를 보였고요. 자, 일단은 파트 4 유의사항 저희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빠른 속도에 주의를 하셔야겠고 특히나 여러분 첫 문장을 놓치지 않도록 진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첫 문장에는 장소가 들어가거나 listener, speaker 그리고 주제가 바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파트 4에서는 보통 인사라든지 주의 환기 같은 시작 멘트 다음에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가끔은 시작 멘트가 생략되고 바로 주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제 문제부터도 처음부터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멍 때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멍 때리시면은 파트 4는 그냥 정답이 수르륵 지나가 버리거든요. 첫 문장에서 절대 놓치지 않도록 집중을 빡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놓쳐도 절대 포기를 하지 마세요. 문제가 3개잖아요. 그중 뭐 첫 번째를 놓쳤다고 만약에 해도 두 번째, 세 번째라도 어떻게든 잡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파트 3를 풀 때는 뭐 남자 말에서 놓쳤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여자 말에서라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데 파트 4는 그냥 쭉 미끄러지듯이 가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 문장에서 놓쳤다고 해도 그 다음 문장부터 시작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보기가 긴 지문이에요. 자, 특히나 의도파악 문제들의 그 의도를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기가 긴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좀 이제 파트 3, 4의 문제 보기 읽는 게 힘들어 라고 하신다면 맨 처음 토익 시작 그 디렉션 1분 30초 동안에 파5 문제를 풀기보다는 파트 3, 4의 보기가 긴 이런 문제와 보기를 읽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파트 3, 4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들으면서 보기를 고르는 거잖아요. 귀를 연 상태에서 내가 고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약간의 멀티태스킹이 되려면 일단 여러분이 직독직해를 해서 최대한 못 읽고 시작하는 게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귀를 연 상태에서 내가 동시에 보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겠어요. 역시나 파트 4도 쉬운 지문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다들 잘 하는데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고난을 좀 많이 겪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도파악과 시각자료 문제는 저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의도파악 문제 첫 번째 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사님의 페어웨어 파티를 해야 되는데 고민 중이래요. 근데 우리 팀만의 장소가 좋을 것 같고 The private room is not cost that much.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다.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바로 이 장소를 하고 싶다, 지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의도파악 문제에서 이 문장에 앞뒤로 힌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 뒤에 힌트가 나오면 그나마 좀 쉽지만 이렇게 앞에 다 힌트가 나오게 된다면 좀 난이도가 또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이 이 문장을 기다리면서도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주셔야겠고요. 자, 두 번째 상황을 볼까요? 새로 나온 책이 큰 성공을 거둬서 기뻐요. 기대를 하지 않았대요. It is a book of poems. 시집이잖아요. 시집은 좀 인기가 왠지 없을 것 같다는 뉘앙스를 또 풍기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이 성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 맥락의 앞에 힌트가 나올 때에는 여러분이 이 문장을 기다리면서 이해를 하면서 보기를 같이 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의도파악 문제가 뭐 어렵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인데 키워드만 잡아서 풀 수 있는 다른 문제들과는 달리 의도파악 문제는 그 맥락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 점을 좀 인지를 해주셔야겠고요. 자, 세 번째 상황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요구되는 것도 많긴 한데요. This training is regarding our overall rules. 대부분의 이런 규칙에 대한 거래요. 그 말은 이게 뭐 규칙에 대한 거니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꼭 들어야 하는 트레이닝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것도 이런 상황으로 놓고 이렇게 한국말이랑 섞어서 보면 괜찮은데 이게 또 빠른 흐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긴 보기들을 같이 보면서 들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다 높아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런 점들을 좀 잘 타파를 하시려면 직청직해 연습과 함께 빨리빨리 문제를 골라내는 연습을 병행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은 시각자료 문제인데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 항목들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일단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면 뭔가 수학 문제 같은 느낌도 들고 나 계산 잘 못하는데 계산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시각자료에서는 출제자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낸다거나 계산을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의 계산 능력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그래프가 나와도 간단하게 파악하는 이 시각자료의 풀이 방법에 맞게 해주시면 되는데 시각자료는 어떤 게 나오던지 간에 두껍고 큰 글씨 위주로 간단히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Customer Satisfaction Level, 고객 만족 레벨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다 일일이 해석을 하면 나머지 문제 보기를 읽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이거를 한번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Environment and atmosphere, variety of food, service of staff members, affordable price. 이런 식으로 이걸